안녕하세요. 정재훈 원장입니다. 서울 세그라병원에서 운영하는 관절행복 정재훈 TV는 제가 정말 무릎 관절을 포함해서 관절수를 많이 해봤거든요. 인공관절은 10,000개 이상 했고 관절경술도 10,000개 이상 해서 그 많은 지식을 동원해서 그야말로 관절에 관한 정말 정확하고 환자분의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을 전달하고자 만든 채널이고요. 이름이 관절행복 정재훈 TV인 것은 관절이 건강해야 행복하다는 생각, 건강한 관절을 만드는데 제가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담고 출발한 채널입니다. 그동안에 가정의학과 김지영 원장님께서 MC를 봐주셨는데 최근에 예쁜 아들을 출산했어요. 당분간 쉬고 계시고 출산 축하드리고요. 당분간은 제가 PD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번에 무릎의 인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금 간략하게 하긴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전십자인대하고 후십자인대 따로 시간을 잡아서 해드렸는데 측부인대에 대해서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내측부인대, 외측부인대, 측부인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측부인대는 대체적으로 빈도가 많지 않고 조금 손상이 되더라도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은 인대라서 조금 소홀했는데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측부인대 파열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무릎의 인대를 이해하려면 우선 이게 4개의 인대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려서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무릎 인대는 크게 중요한 인대가 4개가 있어요. 우선 보이는 바깥쪽에 이쪽에 하나 있죠. 이건 작은 뼈 쪽이 바깥쪽이에요. 바깥쪽에 이렇게 옆에가 있잖아요. 옆에. 그래서 측부, 바깥쪽에 있으니까 외측부인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안쪽에 또 이렇게 길게 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요. 안쪽에. 요거는 안쪽에 있는 측부인대. 그래서 내측부인대라고 그래요. 근데 이 둘 중에서 외측부인대는 정말 손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이거는 엄청 큰 교통사고가 나면 다른 것이 다치면서 동반돼서 다치는 이런 정도라서 단독으로 손상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측부인대는 손상이 좀 많이 있어요. 이 2개 인대, 그래서 오늘은 이 2개 인대에 대해서 조금 간략히 살펴본다는 말씀이고요. 무릎 속에 보면은 십자인대라고 그래가지고 십자인대라는 이름이 십자로 교차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실제 모형이라서 관절에 있는 실제 인대의 크기나 이런 것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앞쪽에, 이쪽이 앞쪽이니까요. 앞쪽에 이렇게 십자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전십자인대. 저 뒤쪽에 또 이 전십자인대가 십자로 교차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 후십자인대라고 그래요. 후십자인대를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서 보면은 이것이 후십자인대. 그래서 4개가 있는데 이 중에 중요한 것은 전십자인대가 손상이 제일 많고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종합적으로 물론 4개 다 중요하죠. 어느 한 개라도 이제 파열이 되면 무릎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니까 중요한데 자주 발생하는 게 전십자인대. 특히 요즘 스포츠 활동이 많아지면서 아주 많고요. 내측부인대나 외측부인대나 후십자인대 같은 것은 요즘에 교통사고나 큰 사고들이 많이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빈도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PD님께 질문하신 어떨 때 생기는가 하는 것은 인대는 원래 굉장히 튼튼한 조직이에요. 인대는 우리 명주실, 젊으신 분들은 명주실 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실 텐데 단단한 비단실이라고 보면 돼요. 비단 같은 실. 비단실이 여러 개로 묶인 다발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인대다 보면 되니까 튼튼한데 그래서 그 인대도 외력이 가해지는데 인대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힘이 가해지면 파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내측부 인대는 바깥쪽으로 젖혀지지 못하게 막아주는 인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힘이 인대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가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보통 넘어질 때, 내가 일어서 있으면 제가 시범 볼 수 있는데, 넘어질 때 딱 이렇게 넘어졌다고 보세요. 이렇게. 이거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넘어지는데 그 힘이 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되게 발생되고. 이제 외측부인대는 반대인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사실. 외측부인대가 단독으로 떨어진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처음에는 그냥 삐끗한 것 같아서 참고 지내다가 병원에 가더라고요. 인대 파열의 증상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인대 파열은 이제 그 정도에 따라 좀 다를 거예요. 경미하게 좀 이렇게 걷다가나 넘어지면서 살짝 이렇게 한 경우는 안쪽이 이제 외측부인대는 별로 없다고 보고 내측부인대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별로 이제 조금 아프다 그러면 이제 안쪽이 아프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아픈 부위가 진단에서 나올 수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이 다 아플 수 있어요. 누르면 아파요. 눌러서 아픈 부위가 바로 인대가 떨어진 부위죠. 눌러서 아프고 걸을 때도 아프고 붓기도 할 수 있겠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인대가 거의 완전히 떨어져 버렸다. 완전히 심하게 떨어졌다 그러면 무릎이 걸을 때 이렇게 좀 휘청거리는 느낌이 날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떨어지면.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 타박상처럼 보이기도 해서 이게 정말 인대 문제일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진단은 또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병원에 오시면은 이제 되게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릎 안쪽을 이렇게 아프다고 그러시고 어떻게 다시 오셨어요? 그러면 넘어졌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게 어떻게 넘어지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이렇게 넘어졌다. 이렇게 넘어졌다고 얘기하면 아, 내측부인대가 손상될 소지가 있겠다. 그래서 진찰대에 가서 우선 눌러봅니다. 눌러보면은 여기 인대가 붙어 있는 부위가 여기 위에가 붙어 있죠? 위에 붙어 있잖아요. 위에 뼈. 그다음에 또 밑에 뼈에 붙어 있어요. 밑에 뼈. 근데 잘 떨어지는 부위가 이 대퇴골 쪽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잘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 눌러보면은 아 소리 난다랄지. 그럼 아 얘가 떨어졌구나. 거의 그 진단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 밑에를 눌러보고 그다음에 잘 떨어지는 게 여기거든요. 밑에 쪽 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눌러서 얘가 아프다. 여기는 안 아프고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이제 밑에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무릎을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적게 본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다리 이렇게 적게 보면 어떻게 했어요? 얘가 떨어졌다면 여기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겠죠. 아프기도 하고 또 우리가 흔들거려요. 떨어지면 흔들흔들하죠 이렇게. 아 그러면 이제 내측부인대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MRI를 하게 되죠. MRI 하게 되면 이제 인대가 연결점이 끊겨 있는 그런 것도 보이게 되고 또 다른 부분도 이제 이상도 체크할 수 있고 그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MRI상 결과지에 인대 파열이라고 이렇게 써 있으면은 수술 먼저 좀 떠올리게 될 텐데요. 인대 파열되면 다 수술을 해야 할까요? 인대는 대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은 떨어졌다고 해서 다 수술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발생한 전십자인대도 그렇고 특히 내측부 인대는 과거에는 수술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연구하고 그 여러 가지 치료 결과를 보고 그러니까 내측부 인대는 꼭 수술하지 않아도 나중에 치료 결과가 좋더라 그래서 내측부 인대는 1, 2단계 정도 1, 2단계 정도 되면은 대개는 보조기 치료를 하고요. 한 3단계 정도 되면은 이제 수술을 권유하는데 대개 인대는 스트레스 비율이라고 그래서 이제 좀 엑스레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벌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벌어진 정도로 5mm까지 1단계, 또 10mm까지 벌어진 것이 2단계, 10mm 이상 벌어진 3단계 해서 3단계 정도 되면은 수술을 생각을 하고 그 이하에서는 대부분 보조기 치료해도 대부분 잘 낫습니다. 그 단계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 그 스트레스 방사선 사진이라고 해서 스트레스 엑스레이 누워서 이렇게 이쪽은 딱 버티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버텨가지고 얼마나 벌어지는가 그 벌어지는 간격을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먼저 찍어보거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비율을 좀 요거 엑스레이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작은 뼈 있는 쪽이 바깥쪽이라 그랬잖아요. 얘가 바깥쪽이고 이쪽이 안쪽이라는 내측부에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모든 게 딱 버티고 밑에 발목을 잡고 무릎을 쫙 적기면은 인대가 떨어지면 벌어져요. 그래서 벌어진 이 간격을 정상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더 벌어졌는가 봐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내측부 인대가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실제 케이스를 이제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벌어진 정도를 정상과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5mm 정도 차이 난다 1단계 5 내지 10mm 사이 차이 난다 그러면 2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고 또 이제 이런 테스트 엑스레이 찍으면서 하는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실제를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환자분들이 이제 사진을 찍을 때 환자가 아프다고 힘을 막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을 꽉 줘버리면은 이게 튼튼해져가지고 벗겨지질 않아요. 그러면 실제보다 더 덜 벌어지게 나오겠죠. 이런 것도 반영을 해서 우리 의사가 진찰대 위에서 이렇게 체크해본 그 안정성, 그게 감안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원장님 수술을 안 하고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수술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보조기 치료를 하는 거예요. 보조기를 채워서 인대가 떨어지게 되면 무릎이 이렇게 좀 흔들흔들 할 거 아니에요. 인대 끝이 붙어 있다가 충격을 받는 순간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다시 인대가 이제 제자리로 와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대로 유지를 시켜줘야 이 주변에가 이제 살이 차면서 붙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꾸 움직여주면 안 되니까 그걸 못 움직이게. 그리고 걸을 때 자꾸 적혀지면 또 아프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조기를 채워야 되게. 가장 간단한 보조기는 요거는 이제 특히 이제 내측부 인대용 보조기인데 요거는 이제 딱 채워주면은 좌우로 적겨주는 걸 좀 막아줘요. 그렇지만 좀 어느 정도 활동을 하게 해주고 구부렸다 폈다 되게 해주고 좌우로 적혀주는 건 막아주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조금 더 경미한 사람들 할 때 하고 그다음에 진짜 강하게 잡아야 될 사람들은 저 튼튼한 보조기 그래서 요런 보조기를 해서 이건 좌우로 진짜 이게 움직이지 않죠.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죠. 튼튼한 보조기를 차서 나중에 이제 각도 조절해가면서 차고 해서 어떤 이런 보조기를 채워서 목발 짚고 걸어다니게 합니다. 일반 활동을 하게 합니다. 정도에 따라서 이제 얼마나 심하냐 이런 것의 정도에 따라서도 목발을 좀 빨리 끝내기도 하고 아니면 보조기만 차고 목발 안 짚게 하기도 하고 뭐 심한 경우는 목발 짚게 하고 이렇게 조절을 해가면서 대개 한 6주 정도까지 한다고 보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정도에 따라서 좀 짧게 4주 만에 끝내기도 하고 어떤 3주 만에 끝내기도 하고 그렇게 조절을 해가는 것이 비수술적 치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해도 이게 떨어진 인대가 이렇게 다시 붙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인대가 이제 사람 몸 스스로 어떤 조직 손상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재생시키고 이겨내는 힘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수술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런 현상들이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하면은 우리 몸 스스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밖에 수술해서 인대를 이어준다랄지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여기 이렇게 인대가 탁 떨어진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 이 주변이 섬유성 조직들로 차면서 낫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보조기로 조심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수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될까요? 수술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은 3단계 이상 아주 심해서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그러면 정도가 심한 경우는 보조기로 해도 더 좋아지기는 할 텐데 충분하게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에 뭐 이렇게 스포츠 활동도 해야 되고 모든 생활을 즐기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인대가 불안정한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치료를 완벽하게 낫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심한 경우에는 좀 좋아지기는 하더라도 좀 더 완벽하게 낫게 하기 위해서 떨어진 자리에다 직접 인대를 붙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윗부분이 이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떨어지면은 이걸 다시 이렇게 당겨서 제자리로 가지고 가서 떨어지는 것을 이제 다시 뼈에다 붙여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 과거에는 뭐 기구들이 없고 그럴 때는 그냥 핀으로 구멍 뚫어가지고 구멍 뚫어 실에다가 이렇게 우리 보통 꼬매는 그 바늘로 두꺼운 실에 연결해서 이렇게 꼬매가지고 이 꼬매기도 하고 옛날에. 지금은 기구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또 이런 기구들 요거 이렇게 뼈에다 이렇게 때려 넣으면은 이렇게 제자리에 붙여가지고 쭉 당겨가지고 이렇게 채 박으면 딱 인대를 물겠죠. 그렇게 치료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이제 여기 이제 앵커라고 그래가지고 뼈에다가 먼저 이제 나사를 박아서 그 나사에 실이 달려 있어요. 그럼 그 실을 이용해서 여기다 또 인대를 꼬매가지고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봉합해주고 튼튼하게 당겨가지고 꼬매주고 그다음에 또 역시 꼬매준다고 해서 이거 바로 붙는 건 아니죠. 바로 붙는 건 아니니까 또 이제 보조기 차고 좀 조심해주죠. 되게 또 조심하는 기간이 4 내지 6주. 이건 의사에 따라 조금 다르고 수술할 때 보면은 의사들이 인대가 얼마나 심하게 파열됐다. 그리고 봉합한 결과 얼마나 튼튼하다. 이런 걸 봐서 조금 조절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이제 되죠. 원장님 그 궁금한 게요. 인대가 찢어질 때 저렇게 생긴 인대가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상하게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경우는 좀 더 어려운. 아주 고약하죠. 그렇게 되면 치료가 조금 더 어려워지죠. 이래서 여기를 사례로 보여줬는데 여기가 일종의 제일 좋은 게 뼈 조각을 살짝 물고 싹 떨어진 경우가 제일 치료하기 좋아요. 그건 딱 붙여놓으면 거의 완벽하게 낫고 여기가 너덜너덜하게 되면서 이렇게 찢어놓으면 실을 이렇게 바늘을 꼬매려고 넣어도 실이 막 갈라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힘들죠. 그런 경우는 이제 여러 개별로 막 하고 그런 경우에 특히 이제 아까 말한 그 의사가 수술할 때 그 인대가 파열 상태랄지 그다음에 꼬매고 나서 얼마나 튼튼한가 이런 걸 봐서 기간을 조절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꼬매되고 환자분한테 인대가 굉장히 심하게 찢어져서 조심도 많이 해야 됩니다라고 특별히 더 주의를 시키고 그렇게 치료하는 거예요. 원장님 그러면 이렇게 수술을 다 하고요. 특별히 또 주의사항이 또 있을까요? 우선 특히 내측부 인대는 인대가 굉장히 천처럼 생겼어요. 얇아요. 이렇게. 그래서 봉합해주고 나서도 환자가 무리하게 막 해버리고 막 함부로 보조기 태우고 움직이고 그러면은 이거 다시 늘어나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다른 인대와 달리 내측부 인대 봉합 후에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수술 후에도 조금씩 그 흔들림이 남는 수도 꽤 있고 그렇지만은 다행스럽게도 내측부 인대는 크게 좀 남아도 기능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튼튼하게 하려고 해서 꼬맸는데 느슨해지면 조금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수술에 보조기랄지 목발 쥐고 다니는 거랄지 그런 걸 철저하게 더 잘 해줘야 된다. 그거 하나 강조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하체나 뭐 다쳤을 때 똑같은 얘기인데 근력이에요, 근력. 오랫동안 다리를 제대로 못 뜯고 못 걸어 다니고 못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근육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 근육을 특별히 뭐 그때도 사실은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들 막 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 특별히 할 일도 없어요. 근육이 빠지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는 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해서 근육이 위축되지 않게 최소한으로 유축이 되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근력 강화 운동을 할 때 쉽게 회복할 수 있게 그거를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무릎 안쪽 통증이 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형외과는 다치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으로 가지 못하는 게 꽤 있어요. 인대도 수술도 하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긴 해도 인대도 정상보다는 못한 경우가 많아요. 전십자인대도 그렇고 내측부인대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커버하는 게 근력이에요. 근육이 튼튼해지면은 인대가 약해지는 거 요거를 좀 더 이제 서로 상대적으로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력 강화 운동을 굉장히 조심하시라. 그리고 또 다시 다치지 말한 법 없어요.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돼요. 외상을 받지 않도록. 그러면 특히 강조하고 싶고 무엇보다도 근육. 인대와 근육은 거의 일종의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력 강화 운동, 또 외상 방지 이런 걸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내측 부인대 파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내측 부인대는 전체적으로 큰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일으키지 않는 인대이기 때문에 설령 파열이 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단하고 치료하고 치료 후에도 아까 주의 말씀드린 것처럼 조심하시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 인대이니까 어떤 적절히 잘 관리하시고 건강한 관절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